자리에 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명품에 대해서 이야기, 명품 옷도 있고 명품 가방도 있고 명품 차도 있고 있지만은 내 삶이 진짜 명품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이 명품의, 내 인생이 명품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밖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 그죠? 내 마음이 명품이어야지 내 삶이 명품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존감은 뭐라 그랬어요? 자존심과 비유할 때,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 내 스스로가 참 소중하다. 날 스스로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자존심은 뭐라 그랬어요?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는 생각, 그죠? 내가 잘났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 보통 자존감이,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잘 생각, 내가 모든 것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자유스럽고 그리고 늘 내가 환희하고 풍족하고 이러한 것을,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뭔가 자신감도 없고 일등감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분노가 있고, 그게 전부 다 내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들. 그죠? 그럼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내가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인지, 그죠? 그래서 우리 물과 얼음 비유도 했단 말이에요. 물은 어떤 그릇에서 다 담겨냅니다. 유유자적합니다. 근데 얼음이란 존재는 딱 맞는 어떤 동그란 그릇, 동그란 얼음은 동그란 그 크기에, 동그란 모양에 딱 맞아야 되고, 그죠? 네모난 얼음은 그게 맞지 않습니다. 딱 맞는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도 잘 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과 얼음의 비유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뭘 했을까요? 우리 삼재 이야기죠. 삼재, 그죠? 삼재, 우리가 늘 삼재 이야기, 삼재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해요? 탐진치에서, 그죠? 탐진치에서 삼재가 생기더라. 탐진치를 잘 다스리는 것이 내가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내가 용맹을 세워가는 마음, 그리고 내가 지혜를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게 정화시켜 나가는 그 마음, 지비용으로서 내가 삼재를 능히 다스릴 수 있다. 그죠? 자, 어느 외국 기자가 이런 멘트를 했답니다. 멘트를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정치의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어두울 때 자기 집에서 제일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더라, 대한민국 국민들이더라, 이런 멘트를 했어요. 나라가 어둡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 집에서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더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촛불 집회 같은 거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가장 밝음을 들고 나오는. 나라가 어두우니까 다 같이 밝히자는 생각. 나라가 뭔가 어지럽고 소란스러우니까. 우리 옛날에 IMF 때 나라가 채무가 많고 나라가 빚덩이가 되니까 집에서 가장 비싼 거 들고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금모금 운동 많이 하셨죠, 그죠? 그리고 역사를, 근대사를 보더라도 국채보상운동 막 이런 것, 국민들이 막 나라의 빚을 갚아주는 거, 돈을 십시일반 내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나라가 좀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밝은 것이 뭔가, 비유 이야기로, 내가 내 현실들이 잘 안 될 때, 번뇌가 있고 뭔가 마장이 많고 뭔가 일이 술술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비유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서 가장 밝은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가장 밝게 사셔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평소 어느 다른 때보다도 내가 일이 더 안 풀릴수록, 내가 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더 마장이 많을수록, 내가 번뇌가 더 많을수록 뭐예요? 오히려 자꾸 나는 밝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밝은 것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밝게 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주변의 환경이 되어가는 일의 모습들이 더 번뇌스럽고 더 불편하고 더 불안하고 더 걱정스럽지만 그럴 때일수록 나는 더 밝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육행약 이야기하면 희사하고 염송하는 거예요. 희사하고 염송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밝음을 밝게 살려고 내가 밝게 사는 그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밝게 사는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 기자의 그 멘트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쭉 돌이켜 봤을 때 근대사 또 현대사를 봤을 때 한국 사람들 대단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외국에는 그런 게 잘 없대요. 대단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같이 우리가 밝혀나가는 그 모습 우리가 내면의 어떤 마음공부 차원에서 들여다볼 때 내 삶에서도 내가 늘 밝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밝음의 어떤 촛불을 내가 들어서 내 스스로를 정화하고 내 스스로를 정화해 나갈 때 주변의 인연들이 밝게 그리고 환희하게 그렇게 그러한 인연들이 되어 들어온다. 그죠? 되어 들어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또 뭐죠, 교수님? 교수님한테 살짝 적어줬어야 돼. 요즘 자꾸 까먹어가지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를 우리가 가만 들여다볼 때 내가 마음 공부는 우리 늘 어떤 이야기? 마음 공부는 누구 마음 공부예요? 내 마음 공부잖아요. 내 마음 공부면은 내가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마음 내 겉모습을 보려고 그걸 보면 내 겉모습이 보이는데 우리가 내 마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 마음을 어떻게 봐야 돼? 마음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내가 보려고 내가 겉모습 내가 찾아보려고 마음은 없대요. 어디 찾으려고 보니까 잘 안 보인대요. 어딘지도 모르겠대요. 근데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확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추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 학교 공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공부를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수학 공부를 잘 해봐야 되겠다. 국어 공부를 잘 해봐야 되겠다. 영어 책을 펼쳐서 시작을 하고, 그죠? 그리고 수학책을 펼쳐서 그 책을 딱 펼쳐서 참고 수도 갖다 놓고 문제집도 갖다 놓고 하면 이제 공부가 돼요. 마음은 내 마음을 펼쳐야 돼요. 마음을 펼쳐서 활짝 열어놓고 구석구석을 들여다봐야 되고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그게 마음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장에 어디 내 마음을 딱 꼽아놓고 내가 마음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 보살님, 각자님 지금 경전을 앞에 펼쳐놓듯이 탁 펼쳐놓고 내 마음을 활짝 펼쳐서 쉽게 볼 수 있다면 참 좋죠. 근데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 공부는 다 각자 근기에 따라서 우리가 염성하면서 시시때때로, 그죠? 때아장서를 가리지 않고 내가 시시불공 처처불공 그게 내 마음을 언제 어느 순간에도 어느 때에도 펼칠 수 있다. 내 마음을 펼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늘 보면은 남을 보는데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죠? 남을 왜? 내 마음은 잘 안 보이도 남의 마음은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넘겨짓기를 잘하죠. 아이고 저게 저런 마음으로 저런 행을 하나 보다. 저런 마음으로 어떤 좋은 마음이든 좋지 않은 마음이든 저런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나 보다. 그죠? 어떤 마음을 쓰고 있다. 이게 내 거는 잘 안 보이도 남의 거는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늘 남을 바라볼 때 남을 볼 때 좋은 우리가 중생심에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을 먼저 허물하고, 그죠?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먼저 앞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염송을 한다는 것은 남을 바라보는 그죠?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그죠? 남을 바라보는 나를 자세히 잘 찾아보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남을 바라보는지 남을 바라보는 나를 한번 지켜보세요. 남을 바라보는 나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나를 들여다보면은 가만히 보면 내가 화가 날 때 화가 일어나고 욕심이 막 생길 때 욕심이 일어나고 그거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날 때 욕심 나는 그 나를 들여다보면은
화가 막 날 때 화를 내는 나를 들여다보면은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업식이 하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습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보고 내가 어떠한 음식이 있을 때 우리 비유 이야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은 젊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김치찌개, 청국장 보면은 입맛이 돋잖아요. 그죠?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먹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일어나요. 예. 근데 내가 먹어보지 못한 다른 나라의 음식이 딱 있을 때 내가 그 맛을 몰라요. 냄새도 이상해요. 그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청국장 냄새에 내 군침이 돌고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 내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업식입니다. 근데 왜? 내가 거기에 섭이 들어있고 길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쉽게 이야기해서 습관이에요.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업식이고 우리가 잠재의식이고 무의식이고 불교적으로 뭐냐면 육식이고 칠식이고 팔식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하튼 습관 들여나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조건 반사라고 거죠. 개를 길들여 나가는데 개가 그때 딸랑딸랑 종소리를 내고 개가 오면은 먹이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먹이를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습이 들어 있을 때는 딸랑딸랑 종소리 먹이를 주지 않아도 딸랑딸랑 종소리에 개가 군침을 흘려요. 개가 침을 흘린단 말이에요. 자, 요즘은 뭐 술 담배를 건강을 목적으로 해갖고 많이 줄이고 안 하시는 분이 많지만은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은 저도 옛날에는 담배를 폈었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 이야기 보면은 우리 식후 밥을 먹고 나서 그런 말이 멋진 말이 있는데 식후 불연이 뭐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게 하여튼 넘어갑시다. 늘 식사를 하고 나고 뭔가 먹고 나고 하면 틈만 나면 담배를 피잖아요. 그죠? 그건 어떤 내가 업식이 작용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담배를 피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뭡니까? 이 담배를 끊을 때 보면은 사람들 뭘 자꾸 단 것 사탕을 먹는다, 과자를 먹는다, 다른 나를 스스로 다르게 길들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담배로 손이 가던 것을 내가 내 업식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냈을 때 자꾸 나를 다르게 길들여 나가는 겁니다. 술을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에 딱 되면 술을 한 잔 딱 땡긴단 말이에요. 그죠?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여름에 막 덥고 할 때 일하고 나서 땀 흘리고 나서 시원한 뭡니까? 네? 생맥주. 생맥주 말이 생각해. 생맥주가 딱 생각나죠. 막 벌써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나를 바꿔 나가는 거. 나를 다르게 길들여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내 본심이 아니라 업식이 하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업식이 나 본심이랑 상관없이 지가 지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 나가는 걸 바라봐야 돼요. 그걸 보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지켜본다는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르게 길들여 나가는 거예요. 나를 다르게 습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식을 정화시킨다는 이야기는 내 업식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업식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것에 습관되어 있고 좋지 않은 것들을 그냥 해오던 것을 좋은 것으로 건강에 좋고 내 인생에 좋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로 자꾸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나를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하는 그 마음은 결국은 내가 나도 모르게 해오던 것을 그리고 늘 남을 지켜보는 그것들을 남을 보지 말고 남을 바라보는 나를 찾아 나가는 거. 그죠? 우리 성가에서는 순종에서는 우리 뭐냐면은 구중궁궐이라는 표현, 마음 공부를 하는데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궁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아홉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최고의 어떤 그 중심 핵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서
남을 이렇게 바라보는 나를 지켜본다. 다시 이제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는 그 나를 또 보는 거예요. 또 문을 하나 더 들어갑니다. 나를 지켜보는 나를 보는 꼭 그 나를 또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한 단계 한 단계 또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또 하나의 문을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그의 핵심을 보는 거야. 나의 핵심을 바라보는 거. 그걸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그 비유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럴 때 그러면은 가장 깊은 그 속에는 뭐가 있더라? 뭐가 있을까? 그 나라는 것이 뭘까? 그거를 진공묘유라는 표현을 써요. 진공. 없더래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또 나를 찾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또 나를 찾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또 나를 찾는데 깊게 들어갈수록 없더래요. 텅 비어 있더래요. 근데 묘유예요. 묘하게 뭔가 있대요. 묘하게 뭔가 있대요. 진공인데 묘하게 뭔가 있대요. 우리 선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우리 성스러운 행을 하는 것은 묘유, 우리 방금 실행론 공부한 겁니다. 내 마음 공부해서 들어가면요, 그냥 내 마음의 어떤 업식의 작용들이 각가지 모든 것들이 그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 업식이 막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열고 들어가고 내가 마음 공부가 깊어지는데 내 본심이란 것은 내 본심의 차원에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무한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데 뭔가 묘하게 있어요. 알아차리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내가 그걸 찾게 될 때 그걸 찾아가는 그 순간 찾아가는 그 한 과정들이 나를 정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고 나를 올바르게 길들여 나가는 모습들이에요. 우리 스카물 부처님 말씀에 사람은 태어나면서 천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승계급에 있었잖아요. 노비의 신분이 있고 평민의 신분이 있고, 그죠? 귀족의 신분이 있고, 그죠? 사제의 신분이 있고, 왕족이 따로 있고. 옛날엔 다 그렇게 계급이 정해져 있지만은 그 시대에 부처님은 태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신구 일을 내가 몸과 말과 이건 마음을 어떻게 작용을 일으키냐에 따라 갖고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 우리는 비로자나 금강법계공에 늘 들락거리는 보살들입니다. 각자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귀인이에요. 귀인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귀한 사람이 될 때, 내가 귀한 마음을 가질 때 내 삶이 귀한 삶이 되고 내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화스러울 때 우리 가정이 평화스럽고요. 우리 가정이 평화스러울 때 국가 사회가 평화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평화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평화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 말씀. 내가 그런 인연을 지어 나가는 것 같아요. 국가 사회가 지금 시끄럽고 어지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같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마음, 걱정, 근심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럴수록 내가 상대를 위해서 이사해주고 우리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복지해주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바로 내가 지는 행자로서 수용자로서 여러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내 가정을 생각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내 국가사회도 바라보고 국가사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불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지금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국민으로서의 모습이고 또 우리 수행자로서의 모습이고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지혜 밝은 지는 행자들이 되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진원봉독합니다.